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말 하겠습니다. 혹시 못 들으셨다면 지금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우리 사회는 상식 있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여러분들처럼요. 역사를 보면 상식 있는 다수가 행동하지 않을 때, 침묵할 때 극단주의 세력이 득세하고 중심 세력이 돼서 사회를 퇴행시켰습니다. 그러다가도 결국에는 다시 상식 있는 다수가 행동에 나서면서 중심 세력이 되고 극단 세력을 양 끝으로 밀어내면서 사회를 재건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극단주의자들의 먹잇감이 되어왔죠. 우리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여러분이 바로 행동하는 다수입니다. 대형 공고 유럽인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주류가 아닌 양 끝에 있는 것은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극단주의자들이 지금 중심 세력을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퇴행입니다. 이 퇴행을 막고 사회를 정상화시킬, 그리고 다시 번영과 정의의 길을 갈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행동하는 다수가 중심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주의자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비바람을 먼저 받고 폭풍 속을 먼저 가면서 길을 만들겠습니다. 원래 세상의 모든 길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길이 됐죠.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하던 날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함께 가야만 길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는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을 시작합시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오후에 한 3시간에 걸쳐서 진행된 한동훈 토크 콘서트는 국가 중심 세력이란 명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행동하는 다수라는 개념도 소개를 했습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이 유명하게 만든 침묵하는 다수, 사일런트 모조리티에 대응하는 말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약 한 70%의 행동하는 중심 세력이 있는데 이들은 보수, 중도, 진보에 걸쳐 있습니다. 윤석열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과 거의 겹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 세력론은 이들을 정치적으로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 극좌와 극우를 양쪽 끝으로 밀어내고 정치의 중심, 정치의 중원을 차지하자는
논리입니다. 약 2만 명이 모인 어제 콘서트는 연설, 대담, 노래, 연주 등으로 이어졌는데 자발적 참석자들의 호응으로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음악회 같기도 하고 전당대회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담에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 바로 중심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맑은 영혼의 한동훈이 이끈 수준 높은 토크 콘서트였고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수의 순위로 매긴 세계 여권 파워 랭킹 2위의 나라에 어울리는 참석자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자신을 우파라고 생각하면 오른쪽으로 생각합니다. 좌파라고 생각하면 왼쪽으로 또 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을 주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시야가 넓어집니다. 한동훈은 국가 중심 세력의 3대 조건을 헌법, 사실, 상식으로 규정을 하고 여기에 행동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행동하는 다수라야 역사를 움직인다는 논리입니다. 저는 대담을 통하여 한국 현대사의 일반 원칙이 바로 국가 중심 세력에 의한 역전성의 연속이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4번의 쿠데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5.16, 유신선포, 12.12, 그리고 지난 12.3 불법계엄, 이 4번의 쿠데타가 있었는데, 그러면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쿠데타가 일어날 때마다 한국은 발전을 했어요. 12.3 계엄도 헌법적으로 평화적으로 지금 극복하고 있습니다. 친일 쿠데타가 실패하면 내전 상태로 가는 게 보통인데 한국은 한 사람의 사망자도 없이 민주주의의 힘으로 지금 사태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계엄에 가장 먼저 반응한 한동훈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박정희는 무혈 쿠데타로 집권해가지고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기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전두환 그룹은 피를 흘리면서 집권했으나 1980년대 한국은 거대한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국민들은 12.12 반란에서 광주 사태로 이어지는 혼란에 대응해가지고 행동을 함으로써 직선제를 쟁취하고 서울올림픽을 성공시켜 국제공산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힘을 만들어낸 역사 창조의 진정한 주인공은 행동하는 다수, 그러나 잘 보이지 않는 다수였고 이들이 문명 건설의 주체였는데 이제는 국가 중심 세력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스스로를 의식화하고 조직화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어제 토크 콘서트를 관통을 했습니다. 잠실 실내체육관은 한국 현대사의 역전성을 상징하는 서울올림픽 경기장입니다. 북한 정권은 아웅산 테러와 대한항공기 폭파로 서울올림픽을 저지하려 했으나 우리는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을 닮아가는 실수를 피하면서 분쟁과 갈등의 벽을 넘어 위대한 평화올림픽을 성공시킴으로써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의 남침에 대한 40년 뒤의 달콤한 복수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올림픽엔 2개의 주제가가 있는데 코리아나가 부른 핸인핸드, 손에 손잡고와 휘트니 휴스턴이 부른 미국판 주제가 One Moment in Time이 있습니다. 역대 올림픽 주제가 랭킹에서 늘 1등 아니면 3등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서울올림픽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높은 경륜, 넓은 시야를 보여줍니다. 국가 중심 세력이란 자부심을 갖게 되면 세상과 사물을 책임감 있게 주체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좌우에 얽매이지 않고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 중심 세력의 단기 목표는 정치의 정상화이겠으나 궁극적 목표는 교양 있는 국민 되기와 통일 그리고 평화일 것입니다. 우리 민족사는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 1민족 1국가의 전통을 지켜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정통성 있는 국가는 하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일은 한민족의 운명입니다. 이 운명을 거부하면 한국인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신라는 세계제국 당과 손잡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일본의 간섭을 배제한 뒤 당이 신라마저 먹으려 하니 7년간의 결전으로 한반도에서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리하여 통일 신라가 한반도의 중심을 잡으니 당과 일본도 개입할 수 없게 되고 불교 문화를 공통분모로 삼아 동북아에 그 뒤 300년에 걸친 평화의 시기, 고대사의 황금기가 열리는 것입니다. 어제 한동훈의 중심 세력론은 AI 시대에 부합하는 비전으로
동북아의 제2의 황금기를 여는 대전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동훈 캠프의 참모장 격인 신지호 전 의원은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네요. 침묵하던 다수가 행동하는 다수로 거듭난 날이자 국가중심 세력의 진군이 시작된 날이다. 침묵하던 다수가 행동하는 다수로 거듭난 날이자 국가중심 세력의 진군이 시작된 날이다. 행동하는 다수, 국가중심 세력, 한국현대사의 역전성, 바이털센터, 그리고 헌법사실상식 등등 어제 명사가, 의미 있는 명사가 많이 나온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인류국가는 명사를 만들고 이류국가는 동사를 만듭니다.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는 다 유럽에서 만들어진 명사입니다. 후발국가인 한국은 그 명사를 받아가지고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법치주의를 구현한다 하는 이런 동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러나 거기 모인 사람들의 높은 수준 덕분에 행동하는 다수, 국가중심 세력, 역전성, 바이털 센터 등등의 명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